한평생 정말 열심히 사셨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마음은 불편하고 하루는 더 길어지고 외로운 것도 아닌데 자꾸 허전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애들 키우느라 바빴는데 이제 나이 들어 시간은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네. 이게 뭔가 싶어.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TV를 켜도 재미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시시하고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잠자리에 들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납니다. 또 가족들이 나만 이해 못해주는 것 같아 화만 납니다. 한 어르신의 말입니다. 나 참을 수가 없구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전부 내 탓이라잖아.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이제 와서 나한테 뭐가 남았나?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 문제의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이유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으며 행복의 열쇠 또한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느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하며 몸을 귀히 여기고 화를 버리고 미소 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것이 노년의 평화여 진정한 행복이니라. 들으셨습니까? 집착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하며 몸을 귀히 여기고 화를 버리고 미소 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딱 5가지입니다. 에이,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수행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조금 바꾸고 말 한마디를 바꾸고 하루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65세든 70세든 76세든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내려놓음은 자유의 시작이니라. 무거운 짐을 오래 지면 몸이 상하듯 마음의 짐을 품으면 영혼이 병드느니라.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세이십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한 가지 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큰아들이 결혼 후 연락을 끊고 지낸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매일 밤 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했고 입맛도 없어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나가기 싫어지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이걸 생각해 왔잖아. 이제 답을 찾았어? 오빠가 변했어?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을 고민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산다고 해서 그 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자. 내 마음을 먼저 챙기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답니다. 40년을 같이 산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위해 살자.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웃음이 늘어났으며 친구들과의 여행도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6개월 후 큰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엄마가 변하셨다는 둘째의 말을 듣고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걱정이 내 건강보다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둘째, 종이에 적어보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들을 모두 적은 후 하나씩 읽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종이를 찢어버리세요.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입니다. 셋째,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생각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 동안 사업 실패에 한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어. 그 한을 붙들고 있던 게 나 자신이었다는 걸. 내가 나를 괴롭힌 거지 다른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짐을 지고 보내시겠습니까? 두 번째 지혜는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가까이 있고 큰 행복은 따뜻함에 있느니라. 1000명의 친구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 귀하며 화려한 말보다 따뜻한 한마디가 더 깊이 닿느니라. 우리는 멀리 있는 행복을 찾느라 바로 옆에 있는 행복을 놓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무뚝뚝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부인께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런 말 안 해도 알지 않나 이게 할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3년 정도 지나면 가족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숨도 못 주무셨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고맙소. 나 같은 사람하고 평생 살아줘서. 처음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50년 부부 생활에 처음 듣는 말이니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치매 진행이 느려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환자분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했어.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요.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30년 묵은 서운함을 녹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하세요. 잔소리 말고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그때 내가 그랬는데 미안했어. 혹은 내가 있어서 참 좋았어.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낸 동창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하셨답니다. 너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 친구가 울면서 대답했답니다. 나도 네가 보고 싶었어. 그런데 먼저 전화하기가 미안해서. 두 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등산을 다니신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20년을 혼자 외롭게 보냈는데 전화 한 통이면 됐을 일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옆에,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이 머무는 집이니라. 집이 허물어지면 주인이 쉴 곳이 없듯 몸이 병들면 마음이 평화를 얻지 못하느니라. 건강한 몸에서 자비가 흐르고 평온한 마음에서 지혜가 솟느니라. 한 중년 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잠은 4시간, 식사는 거르기 일수, 운동은 생각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의 가장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후 중년의 가장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3개월 후 30분을 거뜬히 걸으셨고 6개월 후에는 가벼운 조깅도 하셨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당뇨약을 줄였고 혈압도 안정됐으며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중년의 가장은 말합니다. 걷기 시작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한 할머니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할머니는 우울증으로 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매일이 무기력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하셨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억지로 했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2주차부터 몸이 걷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허락하에 말이죠.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걷기 시작하면서 삶이 돌아왔어요. 땅을 밟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 새 소리, 이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으면 습관이 됩니다.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도 힘들면 5분부터.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걸으면서, 앉아서, 누워서도 좋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만 잘해도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거울 보고 하하 해보세요.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겠지만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웃으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힘들면 5잔부터.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몸 전체가 말라갑니다. 다섯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몸은 당신이 평생 함께 살아갈 유일한 집입니다. 이 집을 잘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감정의 주인 되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니라. 화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던지려다 자신의 손을 대는 것과 같으니라. 미소는 1000개의 문을 여는 열쇠요. 자비는 10,000가지 원한을 녹이는 불이니라. 한 할아버지는 평생 화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화를 내고, 버스가 안 오면 화를 내고, TV 뉴스만 봐도 화를 내셨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게 할아버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와 살기가 힘들었답니다. 자녀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화를 많이 내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는 목숨을 장담할 수 없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냈을까? 화를 내서 뭐가 달라졌나? 답은 아무것도였습니다.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만 아프고 주변 사람들만 떠나갔습니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화나는 순간 10초만 참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목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10까지 세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나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고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할아버지는 종업원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져다 주세요. 제가 좀 일찍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종업원이 깜짝 놀라며 더 친절하게 대해줬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나왔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미소가 늘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경우를 보세요.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매번 언성이 높아졌고 명절은 전쟁터였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은 건가 아니면 행복하고 싶은 건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먼저 손을 내밀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명절에 며느리를 보자마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서 힘들었지.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장을 보러 다니신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는 건 쉬워요. 하지만 미소 짓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용기를 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나는 순간 10초를 세세요. 숫자를 세는 동안 뇌가 진정됩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둘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세요. 누군가 무례하게 굴었다면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동정으로 바뀝니다. 셋째,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분간 웃어보세요. 표정 근육이 웃음을 기억합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화나는 일보다 감사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섯째, 괜찮아를 입버릇으로 만드세요.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괜찮아. 이것도 지나가라고 말해보세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차에 화내지 말자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하면서 화가 날 때마다 그걸 보셨답니다. 6개월 후 스티커가 필요 없어지셨습니다. 화를 내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미소 지으면 순간은 어색할지 몰라도 남는 건 평화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내지 않기에 도전해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10초만 참아보세요. 그 10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지혜는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물이요, 미래는 오지 않은 구름이니라. 지나간 일을 붙들고 후회하는 것은 떨어진 꽃잎을 다시 가지에 달려는 것과 같으니라.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제가 만난 가장 인상 깊은 분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했고 남편을 일찍 여의었고 자식도 하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을 원망하며 살 법도 한데 할머니는 언제나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어제는 다시 살 수 없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오늘을 걱정으로 보내면 너무 아깝지 않겠니?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걱정쟁이셨습니다. 내년에 연금이 얼마나 나올까?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미래 걱정에 현재를 온통 소진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 산책을 하면서도 걱정,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악몽에 시달리셨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도 할아버지처럼 항상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여행도 안 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아끼며 사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딱 1년 만에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가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준비만 하다 갔어요. 정작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날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준비만 하다가 정작 인생을 놓치고 있구나.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며 즐길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룬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었던 사진을 시작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 사는 것 같아요. 평생을 걱정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후회와 걱정으로 보내신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평생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돈 모으면 취미 생활 해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친구들 만나야지.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고, 항상 바빴고, 항상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72세 생일날 딸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평생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대답했습니다.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힘들 것 같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안 가면 언제 가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을 겁니다. 1년 후는 더더욱 그렇겠죠. 지금이 가장 건강하고 지금이 가장 젊은 겁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딸과 함께 제주도로 떠나셨습니다. 평생 처음 타본 비행기, 평생 처음 본 푸른 바다, 평생 처음 먹어본 흑돼지, 모든 게 새로웠고 감동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할머니는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남은 인생은 꼭 지금처럼 살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합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음식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산책을 하실 때 발밑의 땅을 느껴보세요. 가족과 대화하실 때 그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평생 붙들고 있던 그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둘째,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 멀리서 행복을 찾지 말고 바로 옆에 소중함을 발견하세요. 셋째, 몸과 마음을 귀하게 돌보는 것. 당신의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넷째, 화를 줄이고 미소를 늘리는 것. 화는 순간이지만 평화는 영원합니다. 다섯째, 오늘을 사는 것.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이 5가지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이 지혜를 가지고 남은 시간을 산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